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징비록 임진왜란 평설가 이승화입니다. 이번 해는 이전 영상에 이어서 그 소수행장이 그 조명 양국을 대상으로 행한 그 조략의 그 세부적인 내용과 이로 인해 이제 발생한 조명 양국 그 지휘부의 그 혼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경 그 2차 그 진주성 공략을 위한 이제 편제를 마친 일본군은 공격에 앞서서 그 소서 행장으로 하여금 그 협상 파트너였던 이제 명의 유격대장 그 16경을 통하여 조명 양국에 그 일본이 이제 조만간 그 진주성을 이제 대대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전달합니다. 당시 그 16경은 그 강화 협상의 그 조건 중 하나였던 그 조선의 그 두 왕자를 이제 소환받기 위해서 부산의 그 일본 진영에 이제 가 있었는데 그 소수행장을 통해서 일본의 갑작스러운 그 진주성 공략 계획을 듣고 이를 명측에 이제 알려오게 됩니다. 16경 입장에서 보면 그 강화 협상을 그 낙관하고 있다가 소수행장에게 뭐 제대로 뒤통수를 이제 당한 것이고 소수행장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그 평양성 회담에서 그 16경의 그 농간에 속아서 그 50일간의 그 휴전을 한 것과 또 이후에 그 평양성을 뺏기고 또 한성에서마저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뭐 안갚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 강한 협상의 그 두 주역이었던 이 두 사람의 그 5월 동주의 관계를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까 합니다. 16경의 그 급보가 그 대구에 이제 주둔해 있던 그 명의 그 유정측에 전달된 것은 이제 정확치는 않으나 한 6월 초 내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은 그 당시 그 진주성 수송을 위해서 그 성내에 들어가 있던 경상우병사 이제 최경혜가 그 조정에 이제 보고한 내용의 전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건대 그 진주성이 포위되기 한 2, 3일 전인 6월 20일경에 이제 작성한 이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가 이제 조선 조정에 이제 최종 전달된 것은 이제 7월 10일이니까 이미 그 진주성이 함락되고도 이제 10여일이나 이제 지난 시점입니다. 최초 보고 시점에서 거의 뭐 20일이나 걸려 이제 조선 조정에 이제 도착한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우병사 그 최경희는 그 경상자도에서 그 독포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던 그 박진의 비밀 전통을 이제 통해 받은 내용이라면서 그 16경이 전한 내용을 이제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면 뭐 일본이 뭐 진주를 공격하는 것은 이제 조선이 명과 일본의 화약을 무시하고 뭐 일본군을 이제 공격했던 것과 지난날의 그 1차 진주성 전투에서의 이제 패전을 복수하기 위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일본의 이제 개전 책임이 조선에게 있다는 이제 주장과 함께 풍신수구일의 그 진주성 공격 명령이 이미 현지 지휘관들에게 이제 떨어졌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이제 이를 듣고 그 일본군 그 현장 지휘부를 이제 말리기는 했으나 이에 대한 그 풍신수길의 그 회신을 받는데 이제 10일 이상이 걸리므로 아마도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이미 늦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생장은 이제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30만의 이제 대군으로 이제 진주성을 이제 공격할 것이니 이 사실을 이제 엄밀히 알려서 그 진주 백성을 이제 피난시키면 일본 군대가 이제 성이 이제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곧 철병하여 돌아갈 것이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신미경은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제 이 말을 이제 고지 곧대로 믿고서 그 조선군이 이제 진주성을 비울 것과 일본군이 이제 진주성 공략 후에 그 전라도를 이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송응창과 이효송에게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소수행장은 그 전쟁 개시에 앞서서 군사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그 공격 대상 지역과 자신들 군대의 규모 그리고 이제 공격 시점 정보를 이제 상대 적군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진주 백성을 이제 살리는 방안으로 그 백성을 미리 대피시키고 이제 성을 비우면 일본군이 점령하더라도 이제 곧 처근할 것이라며 조선 측에게 그 친절하게 이제 대응 방안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일본이 그 조선과 명에게 전하는 각각의 그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일본이 그 명나라 측에 이제 보내는 메시지를 보면 이번 진주성 전투는 이제 이 지역에 한전된 이제 국소전으로 전라도 공격 등의 이제 추가적인 도발로 그 전쟁을 확대할 의사가 이제 없음과 그 명과의 기존 협상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주성 전투는 그 일본과 조선 양자 간의 이제 전투이니까 명군은 이제 참전하지 말 것을 이제 은근히 이제 종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일본이 이제 조선에 보내는 메시지를 보면 이번 그 진주성 공격에 그 일본이 이제 대군을 이제 동원할 것이고 조선군 장수들이 뭐 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니 백성들을 살리고 싶으면 성을 비우라 이제 급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진주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제 조선의 입장을 이용하여 그 명의 손발을 묶은 뒤에 그 진주성과 이제 주변 지역의 그 조선 관군과 의병들을 직결시켜 한 번에 이제 승멸하려는 계획이 일자 목적으로 보이고, 혹 그 조선군이 뭐 두려움이나 또는 명군의 지시로 이제 성을 비운다면 무혈 입성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일본이 이제 이러한 조략을 이제 펼친 최종 목적은 그 조선과 그 명이 그 강한 협상을 대하는 이제 상반된 입장을 이제 교묘히 파고들어 서로를 이제 이간시킴으로써 진주성 전투를 이제 그 명군이 참전하지 않는 그 조선과 일본의 그 양국 간 전쟁으로 이제 수행토록 한다는 것과, 그 수성과 이제 공성을 놓고서 그 상대방의 이제 내부 분란과 함께 그 대응 전략 수립에 그 혼란을 주어 체계적인 대응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 진주성 공략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면 뭐 상황을 봐서 뭐 전라도 공략이라는 이제 다음 수순으로 이제 넘어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벌어진 이제 조민 양국의 이제 혼란 상황을 보건대 이러한 그 소수행장의 이제 조략은 이제 그대로 이제 적중해서 조선과 명 그리고 그 각군 수뇌부가 그 제대로 된 이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게 하여 군사 대응에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 회에서는 그 먼저 그 이 정보를 접한 뒤에 일어난 그 조선의 혼란 상황과 대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조선군을 이제 총괄 지휘하는 그 도원수 김명원은 이 첩보를 접한 뒤에 그 명군에게 지원을 이제 요청하는 것과 함께 일본군을 따라 이제 경상우도 영내에 남하에 있었던 조선 관군들과 이제 의병들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서 일본군이 이제 진주성을 공격할 것이니 진주성을 지키라 이제 지시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제 조선군은 이제 진주성 이제 주변으로 이제 직결하게 되는데, 군지부 장수들 간에 이제 대응 방안을 놓고서 진주성을 이제 수성해야 된다는 이제 수성파와 이제 진주성을 이제 사실상 이제 포기해야 한다는 이제 공성파로 나뉘어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수성파의 그 관군으로서는 그 경상우병사 최경희와 충청병사 황진, 뭐 진주목사 서예원, 김해부사 이종인, 그리고 이제 이전에 그 제가 그 임진왜란 최초의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거제현령 김준민 등이 이제 대표적 인물이며, 의병장으로는 이제 창의사 김천일, 뭐 복수의병장 고정우 등이 있습니다. 공성파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제 관군에서는 이제 전라도 순찰사 이제 권율, 이제 의병장 출신으로는 이제 성주 목사 이제 곽재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곽재우는 이제 상관인 이제 경상우도 관찰사 이제 김덕이 성내로 이제 들어가 이제 수성하라는 이제 지시에 반발하여 자신은 이제 부하 장졸들을 이제 사지로 몰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단호히 이제 거절하면서 대립하게 됩니다. 이에 이제 순변사 이빈이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충돌을 이제 조정해서 곽재우에게는 이제 의령을 이제 지키도록 합니다. 전라도 이제 순찰사였던 이제 권율은 그 앞서 그 함안에서 그 일본군의 그 대군세 앞에 이제 중과 부족을 이제 실감해서 이제 함량으로 이제 철수하게 되는데, 당시 그 성내에 들어와 있던 이제 병력들에게 이제 성을 빠져나오라 이제 지시를 하게 되고, 이에 그 전라병사 그 선거위와 그 경기 조방장 그 홍계남 등의 이제 병력들이
성이 포위되기 직전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은 이제 수성파였던 이제 창의사 김천일이 이제 올린 이제 보고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은 이제 14일 날 이제 진주성으로 들어갔고 15일에는 이제 전라병사 승거이, 충청병사 황진, 경상우병사 이제 최경희 등의 이제 병력이 이제 성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16일에 그 전라순찰사 이제 권율의 명으로 그 전라도 병력과 이제 각항의 장령들에게 성을 나와 이제 철수하라는 이제 지시가 전달되고, 이에 그 전라병사 선거위와 이제 경기 조방장 그 홍계남 등의 병력이 이제 성을 빠져나와 운봉 일대로 이제 철수해 버립니다. 이에 놀란 이제 성중 상황이 이제 흉화하게 되었고, 나머지 이제 수성장들이 이제 남은 병력을 이제 수집했으나 3,000명 정도에 이제 불과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성은 이제 전라도의 이제 보장인데 어찌 그 전라도 병력이 철수할 수 있느냐며 이를 이제 우려스럽다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천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 멀리 그 충청도 병력까지 이제 진주성 사수를 위해 이제 성내에 들어와 있었고, 전라도 출신의 이제 의병들까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막상 그 전라도 관군이 이제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 원망이 그 상당했었음을 이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도덕적으로나 뭐 의리 측면에서 보자면 뭐 아군을 이제 사지에 버려두고 어떠한 뭐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관할 지역으로 이제 철수해 버린 것입니다. 2차 진주성 당시 이제 권율과 이제 곽재우가 보여준 이러한 이제 군사적 행위 때문에 이후 그 일부 사가들에 의해서 엄청난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뭐 임진왜란을 공부하던 초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개하면서 이제 이들 장수들을 엄청 이제 비난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영상에서 뭐 제 의견을 따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 이 당시 그 각 조선군 장수들의 그 행위들을 보면 1차 진주성 전투 때와는 이제 사뭇 그 다른 점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1차 전투 때처럼 이제 수성군과 그 외곽 지원군의 역할을 나누어 이제 체계적인 이제 협동 방어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각 장수들이 그 자신들의 그 생각대로만 그 휘하 군사들을 이제 따로따로 지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현장 그 각 장수들의 이제 의견을 이제 조정하고 이를 이제 총괄 지휘할 그 최고 명령권자가 이제 보이지 이제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제 불운하게도 마침 이 시기가 그 조선군 내부적으로 이제 군사 인사 조직 개편이 이제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미처 이제 안정화되지 않은 시기였다는 측면도 이제 작용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그 조선 조정은 이제 진주성 전투 직전인 이제 6월 7일 날 임난 그 발발 후에 그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이제 보였던 이제 도원수 이제 김명원을 이제 해임하고 그 행주 대첩의 영웅이었던 이제 권율로 이제 교체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조정의 명령이 이제 권율에게 이제 전달된 시점은 진주성이 이제 함락된 직후인 이제 6월 29일경으로 권율이 이제 남원으로 이제 물러나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임명장 이제 전달이 이제 20일이나 이제 넘게 이제 걸릴 것인데요. 이는 당시 그 현장 상황이 이제 급박하다 보니까 이제 권율의 이제 주둔지 이동이 잦아서 그 사신들이 이제 권율의 소재지를 찾아서 이제 이리저리 이제 옮겨 다니다 이제 교지 전달이 이제 늦어지게 된 뭐 측면도 물론 있지만 뭐 이를 감안하더라도 당시 이제 조선의 이제 정보 전달 체계와 그 속도에 그 커다란 이제 문제점이 있었음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권율 입장에서 보면 그 진주성 전투 함락 전까지 전라도 이제 순찰사로서 전라도 이제 방어의 책임이 이제 자신의 역할이었다는 것과 뭐 진주성을 이제 포기하고 뭐 남원으로 물러난 뭐 또 다른 뭐 이유였다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전에 이제 경상우도를 이제 책임지고 있던 이제 경상우도 관찰사 김성일과 경상우병사 이제 김면이 그 진주성 전투 직전에 이제 연이어 이제 병사하고 후임 인사들이 이제 각 임면된 그 사항이라 제대로 된 이제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차 진주성 전투를 이제 사실상 뭐 총괄 지휘했던 이제 김성일이 이제 개전 이제 2달 전인 이제 4월 29일 날 이제 병사하고 또 그 이 지역의 그 의병장 출신으로서 그 경상 우병사 김면이 이제 3월 11일 날 이제 병사합니다. 뭐 생전에 그 김성일이 사실상 뭐 곽재우의 그 후견인,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점과 김면이 이제 경상 우도 지역에서 그 위명을 떨쳐서 그 이들 지역에서 이제 큰 신망을 이제 받고 있었다는 점을 본다면 이들 이제 후임으로 이제 김덕과 이제 최경희가 임명되기는 했으나 뭐 이들을 이제 대신하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다소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장 그 최고 지휘부의 혼란과 더불어서 그 당시 그 조선 조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조선 조정은 진주성 함락 전까지 그 진주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이 그 일본군의 그 진주성 공격을 인지한 것은 이제 6월 29일로 그 진주성이 함락되던 이제 바로 그날이었는데 이런 사실도 그 조선군이 아니라 명군 지휘부를 이제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은 그 경략 그 소홍창의 이제 적반사로 그 평안도 안주에 나가 있었던 이제 윤건수가 이제 선조에게 이제 보고한 내용인데요. 그 송홍창은 이제 일본군이 이제 함양과 진주로 이제 향하면서 전라도를 이제 공략하려 한다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면서 조선이 이를 알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지만 윤군수는 이제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송홍창은 이제 급히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선조에게 알릴 것과 이제 동시에 조선군은 그 제독 그 이효성이 아니라 그 총병 그 유정의 그 통솔을 이제 받을 것과 그 설사 그 이효성이 이제 반대하더라도 이제 나가 싸우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으나 이 기록만 보시더라도 이제 명군 지부 간에도 그 진주성 방어를 놓고서 이제 불신과 내분이 이제 극심했음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은 그 윤군수의 이제 보고를 받은 이제 같은 날짜인 그 29일에 그 제독 그 이호성의 그 적반사로 그 한성에 나가 있었던 그 이덕총이 일본군의 그 진주성 공격 사실을 이제 조선 조정에다가 이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대구에 주둔해 있던 유정이 이제 제독 그 이호성에게 이제 올린 보고를 다시 이제 선조에게 이제 올린 내용인데요. 이덕형은 이제 이호성이 이제 한성에 있던 명군 8천여 명을 이제 전라도로 이제 내려보낼 계획이라 하면서도 그 당시 그 명군 내부의 상황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휘하 이제 부장들이 이제 그 전쟁을 끌어서 이제 병을 이제 핑계 삼아 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많고 유정도 그 휘하 장수들이 이제 중과 부족이라 여겨 두려워하는 이제 마음들이 많으니 자신이 직접 내려가겠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만 보면 이호송이나 뭐 유정이 뭐 적극적으로 뭐 행동한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나 뭐 실상 뭐 이들도 이제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이제 일관하게 되는데 뭐 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그 조선 조정이 그 일본군의 그 진주성 공격을 이제 인지하는 데만 이제 20여일이 걸리고 이후에 이제 경상우수사 원균 등의 그 일선 장수의 이제 보고를 통해서 그 진주성 그 함락 소식을 이제 들은 것은 15일 정도가 이제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개전 초기 이제 일본군의 이제 부산성과 이제 동래성 함락이 이제 조선 조정에 올라오는데 4일 정도가 걸렸고 그 칠천량 해전에서의 그 패전 소식도 6일 정도가 이제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그 매우 그 비정상적인 이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투 그 발생 후의 상황은 그 일본군이 이제 진주성 주변 지역을 이제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뭐 상황 파악이 늦어져서 뭐 그런 점도 있으나 뭐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당시 조선 조정과 이제 경상도 지역 간의 정보 전달 체계가 상당히 그 와해되어 있었음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외에 당시 그 선조와 이제 조선 조정이 한성이 아니라
평안도에 있었기 때문에 경상남도 지역과 이제 거리상으로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점도 정보 전달이 이제 늦어진 한 요인이었습니다. 이 표는 그 선조가 그 한성 수복 후에도 그 근 6개월 가량 그 환도하지 않은 이유를 그 설명하는 그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표로서 그 1594년의 그 선조의 환도 과정을 그 월별로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2차 진주성 전투가 발생하던 그 6월경 그 선조는 이제 평양성에도 이제 들어가지 않고 그 개전 직전인 그 6월 20일 그 평양 인근의 이제 강서현에 이제 도착해서 이후 이제 2달가량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명군의 최고 뭐 결정권자인 이제 경락 송은창은 이제 평안도 안주, 뭐 제독인 이호승은 이제 한성에 있었고, 뭐 조선은 이제 선조가 이제 평안도 강성현, 뭐 신임 도원수 권율은 이제 자신이 이제 도원수가 된 줄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남원에 있었으니까 각 지휘권자가 모두 다 뭐 거리상 뭐 상당히 이제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뭐 제대로 된 협조나 뭐 지휘가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7월 들어서 뭐 이런 사실을 이제 보고받은 이제 조선 조정은 명군의 이제 지원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요청한과 동시에 그 선조의 명으로 그 7월 11일 그 경상자도의 이제 조선군과 명군이 연합해서 그 후방 지역인 이제 부산 일대를 이제 공격하자는 이제 안을 세우고 그 다음 날인 이제 12일 날 이 건의를 이제 명척의 그 경락 송응창에게 이제 보내지만 뭐 이미 시기적으로 이제 진주성이 함락되고도 10여일이나 이제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조선의 상황에 이어서 그 명군의 그 당시 상황과 그 진주성 내 그 조선의 그 수성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